자, 여야 모두 이제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었고 한국당, 정의당 인재 영입도 시작을 했죠. 청년층 표심 잡기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에게 공통된 아이템이 있다고 해요.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자, 더불어민주당은 프로게이머 출신의 유튜버 황희두 씨를 총선 기획단으로 영입을 했고 조승래 의원은 e스포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에 기여하겠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 규제 철폐 등을 발의하겠다. 한국당의 이종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 판호를 달라. 이게 이제 저도 낯선 단어로 알아봤더니 사드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이후에 단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 내에 진출하는 것을 아직도 막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판호라는 것이 이제 시장 내에서 진입을 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시위인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국감에서 e스포츠를 알린다. 하태경 의원은 참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내시는 분인데 미성년자 프로게이머 카나비 구출 작전 열심이다. 이게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이 단어조차도 굉장히 생소해. 카나비 구출 작전이라는 게임이 있나 본데 이걸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청년들과 눈높이 맞추는데 맞습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카나비라는 게이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머의 이름이 카나비다. 그분이 뭔가 불공정한 뭘 겪고 있는데 그걸 구출해 주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진 않는데. 아니, 저는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청년 얘기를 하면 바로 게임으로 연결되는 걸 보니 예전에 그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경남 도의원이었었던 예상원 의원이 무슨 망발을 했었냐면 청년들 PC방에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청년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을 사고 싶어? 그럼 게임이지. 청년들의 진짜 관심은 물론 게임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그건 작년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내일이 희망차길 바라고 오늘이 팍팍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불공평의 문제는 건너뛰고 게임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정치권에서 부족한 청년들에 대한 인식을, 이해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e스포츠라는 단어가 제 기억에는 이제 한 십수년 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 사이, 장년층에서도 이제 사업으로도 많이 바라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주류의 틀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다른 세대보다 확실히 이제 게임이라는 것이 삶의 일부분인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젊은 세대들의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게임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공정한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슬로건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사실 이런 것도 게임 안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게 평등하게 또 그런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에서 또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청년층 굉장히 관심을 있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돌연 또 불거졌죠. 물론 이제 모병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표심을 노린 거 아니냐,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성인 남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월 한 300 정도 받는 모병제, 이 300만 원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현재 적지 않은 월급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대가 52.5로 찬성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높은데 과거 모병제 찬성률과 비교해 보면은 12년, 16년 그리고 이번 조사 보면은 상승이죠. 어쨌든 반대가 높긴 합니다만은 찬성률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증가 추세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성인 남녀들 생각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솔직히 이제 군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성들은 현실로 느끼는 부분이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이 또 다를 테고 지금 청년과 당장 대학생이 다를 텐데 여하튼 성인 남녀들의 평균적인 통계를 보면은 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찬성이 증가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20대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쩌면 이제 50대랑 비슷하게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데 30, 40대는 물론 찬성이 많지만 20대는 반대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세대라는 그런 특성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참 좋겠지만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이 세대를 놓고 봤을 때 어쩌면 이게 단순히 내가 군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국가의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연구원의 이 조사는 민주당을 향해서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놓은 건데 뜬금이 없는 시점이긴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 내 최재성 의원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이제 모병제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중고등학교 남학생들 아니면은 학부모들 몇몇한테 여쭤봤더니 물론 그게 이제 여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표본이 작으니까 군대를 가야 되거나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 2년 반 남았습니다만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7년을 바라보는 건데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군대 갈 시점에 모병제의가 계속 지속된다면 표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사자 아직 군대에 가지 못한 미성년자 그 남성들에게는 유권자로서 표를 던지지는 못하지만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의제이고 모병제로 바꾸는 것이 개인에게 더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이러한 안을 냈었을 때 과연 표심만 봤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로 이제 전쟁 체제가 바뀌면서 그렇게 많은 육군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설비 혹은 뭐 무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잘 다루는 전문 인력들 그다음에 소수의 뭐 인간, 군력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평이 있는데 지금은 육군이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징병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의 절반이 2년의 시간을 군대에 쏟는 것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것인가?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낭비일 수 있어요. 저 일단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징병제든 모병제든 한국에서 논의해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병제 혹은 어떠한 징병제가 우리에게 더 맞을 것이냐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나갈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여기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현재 군 장병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예요. 오늘도 이제 녹색당 주최로 우리 군대 내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판결을 요청하는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군대 내에 인권 문제가 굉장히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했다. 우선 군대 내에 있는 장병들의 인권 처우부터 제대로 개선하고 징병제로 갈 것인지 모병제로 갈 것인지 더 건설적인 논의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문제. 지난해 초에 불거진 미투 열풍 이후에 여성들의 인권 신장 그리고 젠더 문제 인식과 관련된 감수성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층 20대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최근 국회의원을 바라보건 현재 국회의원들은 이 젠더 관련 법안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는 하지 않는다. 20대 남성들이 정치나 당정에 등을 돌린 계기 중 하나가 젠더 이슈가 불거진 이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자의 표가 왜 빠졌냐라고 하는 평가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전 그것이 사실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0대 남성들이 이제 성들이 이제 반여성주의 관점으로 그걸 반대하는 것인가? 그럼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 이제 특히나 이제 소득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여성들로서도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법을 재개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표가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작년 2018년도에 미투 운동이 뜨겁게 불었잖아요. 그런데 200개의 법안이 국회 안에서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 통과된 거는 11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와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여성들이 표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긴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민감하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사회상을 이루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